뒤에서 나경원 전 대표, 예, 우여곡절이 뭐 있었어요. 다 뒤에서 다 잡아제끼고 예. 용산에서 픽한 거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소위 그 국정수행 지지율 이거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 대표다. 그렇게 본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그거를 끌어올리기보다는 그것만 고스란히 안고 가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2주가 아니고 24주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24주요? 6개월이 24주 아닙니까? 내년 총선까지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간다라고 저는 거기에 베팅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있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이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네. 그중에 딱 3명만 살릴 수가 있어요. 본인 포함도 관계없습니다. 네. 첫 번째가 누굴까요? 사실 이 질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대당에서 먼저 하나를 뽑으면 네. 김기현 당대표. 이분이 있어야 우리 당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 당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네. 김기현 당대표 체제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꼭 그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책임지고 안 물러나야 되는데 내년 총선까지 계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알면서 죽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최면에 걸린 건가? 저 집단이?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보궐선거 정도의 참패로는 정신이 바짝 안 들었나 보다. 체제 자체, 이 당대표 체제는 물론이고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 오늘 정치와이드 앞서서 인터뷰했죠. 이제 첫 번째 주제 본격 시작하겠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기현은 민주당의 필수 인물.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왜 민주당의 필수 인물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앞서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맥락의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영상으로도 들어보셨는데 이거 화면으로 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질문을 받고 이게 사실은 살짝 보면은 분위기가 농담 반 진담 반 같기도 있지만 결코 흘러들 건 아닌 것 같아요. 뼈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 300명 중 딱 3명만 살리면 누구를 살리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받고 첫째를 김기현 대표로 꼽은 거예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아니 자당 의원도 아니고 남의 당 대표를 꼽았는데 이유는 우리 당도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김기현 체제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 내년 총선까지 쭉 계셔야 됩니다. 거기. 그래야 우리 당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창한 장하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지금 김기현 대표 당에서는 사퇴 주장까지 나오는 그런 소리까지 듣는 상황이고 방금 전 성일종 의원 나와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뭐 그래도 여러 가지 뭐 기대도 가야 되고 하지만 여전히 비판과 사퇴 주장이 있는데 민주당에선 필수 인물이라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1년 7개월 동안 받아온 지지율보다 높일 수 있는 당대표가 오길 바라진 않겠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용산픽 월급사장이에요. 월급사장. 용산픽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대표 됐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뒤에서 나경원 전 대표, 우여곡절이 뭐 있었어요. 다 뒤에서 다 잡아제끼고 용산에서 픽한 거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소위 그 국정수행 지지율 이거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 대표다. 그렇게 본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그거를 끌어올리기보다는 그것만 고스란히 안고 가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뭐 최선의 카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전재수 의원님 나오시는데 정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쭉 가서 총선까지 딱 치르게 되면은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라는 것은 또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누구냐도 승패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김기현 대표 체제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예. 다만 이게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뭔가 좀 잘해가지고 예.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동안 쌓여왔던 예. 국민적 실망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상대방의 총선 사령탑이 김기현 후보였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 정도고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예. 저희들이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득점을 해서 저희들의 힘,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당내 구성원들 간에도 좀 견해가 갈리죠. 김기현 지금 대표 체제를 놓고서요. 한쪽에서는 약간 응원하는 쪽, 한쪽에서는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쪽. 이게 있어요. 일단 두 명이 등장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김기현 지도부의 비판적인 분들마저 이 지도부가 그냥 마냥 물러나게 되었을 때 대안이 무엇이냐라는데 아무도 딱히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직에서 수평으로라는 프레임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그동안 물밑 소통 많이 하던 걸 이제 역동적인 소통으로 좀 바꿔서 꼭 필요한 순간에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실 수 있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도 목소리를 낼 것은 내야겠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은 대한민국 권력이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고 거기랑 타협했다 생각하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미 김기현 지도 체제를 평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끝났다. 어차피 지금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사설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2주 봅니다. 길어야. 일단 요 내용과 포함해서 앞서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평가가 있었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사실 기억을 잠깐만 돌려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시면 질문 중에 하나가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쭉 지속돼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지금 거꾸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워낙 그 좀 다이내믹하고 예. 특정 어떤 사건에 의해서 워낙 좀 여론의 부침이 좀 심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라고. 속도가 빠른 겁니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표 체제가 바뀌어서 비대위가 되면 민주당에 대해서 갑자기 공격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야말로 좀 이재명 대표가 좀 기인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반대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결과는 이제 총선에서 이제 판가름이 되겠죠. 지금 방금 전에 앞에 이재명 체제 대 김기현 체제 질문 나온 게 있는데 그거 다시 좀 보여줄까요? 그 전망 방금 나왔던 전망인 질문 좀 이거요. 이거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답을 좀 하실까요?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김기현 체제 대 이재명 체제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단지 좀 그 체제 안에서의 어떤 조정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당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사실 대단한 어떤 명망가형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총선을 관리하는 당 대표는 명망가로서 당의 어떤 지지율을 이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총선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짜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공명정대하게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를 다들 하고 있고 특히 김기현 대표가 부족한 부분, 특히 우리 당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혁신위원이라든지 또 특히 정책이라든지 인물로서 더 많이 이제 영입과 개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생각합니다. 김기현 체제 대 이재명 체제로 일단 총선을 칠 것 같다라는 홍석준 의원의 전망이셨습니다. 화면 좀 아까 볼까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중간에 화면이 흘러갔었는데 이겁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체제를 놓고 이렇게 반응이 달리는 거예요. 유상범 의원은 아니 사광신화 히딩크 감독 당시 월드컵 치르기 전에는 5대 0이라고 조롱받았다. 저거 프랑스 팀하고 했던 경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4강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슷할 거예요. 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거 보궐선거 후폭풍이 커서 김기현 2기, 그러니까 지금 임명직 어제 교체된 그 체제를 말하는 건데 이 체제는 길어야 2주 갈 것 같다. 구체적으로 2주라고 봤어요. 요거 최인효 변호사. 2주밖에 못 간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거나 총선 불출마 선언 정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여전히 좀 있거든요. 요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주가 아니고 24주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24주요? 6개월이 24주 아닙니까? 내년 총선까지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간다라고 저는 거기에 베팅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있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왜 김기현 대표가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왔죠? 지지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재선거 어떻게 보면 2기로 이제 도전할 무렵에 당으로부터 공청장을 받는 날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들어와가지고 그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인 중에 친구 중에 친구라고 했던 송철호 당시에 시장 후보가 당선되고 그 무렵에 그런 공작을 했던 황운하 의원 등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공작을 했던 걸로 해서 사실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선고도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거가 저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나아가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통한 각종 증인들에 관련된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건 중에 일정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저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그 부메랑이 거꾸로 민주당에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2주밖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최인효 변호사는 24주 6개월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약간 받아치신 셈이 됐는데 자, 이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하여튼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